어, 느낌이 1 강의실보다 2 강의실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 좀 시원하기만 하면. 음, 이게 조금 더 좀 집중력이 높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예. 에어컨을 고쳐서 2 강의실에서 계속, 예, 가볼게요. 지적 공부에, 그건 아니라고요? 예, 그렇죠. 지적 공부에 뭐다? 등록사항. 반드시 출제됩니다. 반드시. 한번 볼게요. 36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등록상이 나오는 좀 패턴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독립적인 문항으로 대부분 나오는데, 만약에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독립적인 문항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지문에서 등록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정답은 결정시켜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어떤 유형이든 등록사항은 반드시 나와요. 그럼 등록사항 공부할 때 제발 부탁인데, 우리가 예상 문제를 풀 때는 판단을 해야 될 것들이 8개가 되거나 9개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 기출문제의 등록사항을 보면 판단이 5개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등록상을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를 보지 마세요. 항상 제 말을 반드시 명심하고, 문제를 보는 순간 오히려 더 불편해요. 문제를 보지 말고 뒤에다가 하나씩 무조건 적으세요. 적으세요. 우리가 암기한 거. 한번 가볼게요. 일단 집어는 무조건 등록되는 거예요. 소재 집어는 무조건 등록되니까 무조건 뭐다? 동그라미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사유부터 보면서, 토지 이동 사유는 토토개기는 대장에만 사는 개기.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대장에만 이렇게 적으란 말이에요. 저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몇 문항만 이렇게 적을 거고 방법만 알려드리고, 어차피 암기된 것은 반드시 뒤에 뭐하라? 적으시라고. 반드시. 고유번호 나오면 뭐 빼고, 도면 빼고 나머지 등록된다. 도면에 등록되지 않고 나머지에 등록된다. 그럼 나머지가 뭘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에만 이런 식으로 적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문자 형식으로 기록하는 공적장부 몇 개?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번에 문제를 읽어도 있잖아요. 자꾸 머릿속에 토지장과 공유지연명부가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문제 푸는데 방해가 돼요.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토지대장의 등록상, 공유지명부의 등록상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각각의 등록상들이 어떤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고 문제를 풀면 실수도 하지 않고 뭐다? 명확해지고 정확해져요. 근데 선생님, 만약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4개의 지문이 나왔는데 1개를 제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르면 그냥 물음표 해놔. 물음표 해놔도 뭐한다? 정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다니까. 1개 정도는 몰라도. 통상 5개 정도가 나와요. 작년에 4개가 나왔지만 통상 몇 개다? 5개 정도가 나온다. 그렇게 저처럼 꼭 적으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대장과 공유지명부의 공통등록사항이니까 일단 기억은 O. 이건 어디에 기재한다? 대장에만. 그러니까 뭐다? X.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 다음 여기는 토지대장하고 뭐다? 공유지연명부가 있으니까 뭐다? O. 소유자 생명도 토지대장하고 공유지명부가 있으니까 뭐다? O. 그러면 기억, 디귿, 리얼. 이렇게 해서 정답 체크 딱 하고 넘어가란 말이야. 이렇게. 반드시 뭐하라? 적으라고요. 근데 모의고사를 풀면 이처럼 깔끔하지가 아니에요. 한 7개, 8개까지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모의고사는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하나씩 옆에다가 뭐해라? 반드시 다 적으셔라고. 그래가지고 문제 푸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 자, 가볼게요. 이거 보지 말라고 했잖아. 보지 말고. 이제 이건 연습이니까. 자, 소재 지번은 판단 기준 아니잖아. 무조건 등록 되니까. 그럼 시험 문제는 나온다는 거지. 그처럼. 소재 지번 무조건. 그럼 지목 나오면 대장과 도면에만. 어디에 기록한다? 대장과 어디에?
도면에만 이렇게.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잖아. 그럼 지목은 등록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1번은 일단 틀렸네. 그럼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은 어디? 대지권 등록부에만. 오, 이렇게. 소유권의 지분 나오면 공동소유, 공유제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맞죠? 그 다음에 건물 명칭은 고려 아파트는 어디? 대지권 등록부. 개별 공시지가는 토토객에는 어디에 사는 객이? 대장에만 사는 객이. 이거 대장 아니잖아. 그러니까 X 이렇게. 자, 그 다음 대지권 등록부 장번호는 뭐 빼고? 도면 빼고. 그럼 도면 빼면 뭐가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맞고. 토지이동 사유는 토객에는 어디에만 사는 객이? 대장에만. 대지권 등록부니까 X. 그럼 뒤에 거 볼 필요 없고. 대지권의 비율은 앞서서 판단했잖아. 그럼 똑같이 가면 되지. 이거 똑같이 가면 되지. 자, 도면 번호는 뭐 빼고? 공대 빼고. 공유제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고 나머지에 등록 다 된다고요. 그럼 도면 번호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으니까 X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 명칭 아까 확인했고, 대지권 비율 확인했고, 지분 확인했고, 고유 번호는 뭐 빼고? 도면 빼고 나머지에. 그럼 도면 아니잖아요. 등록한다. 정답 몇 번? 5번. 이런 유형이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안 나온다고. 실제 시험에서는. 근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읽으라고요.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거 나오면. 자, 이거는 지문 깔끔하니까 하나씩 볼게요. 같이 합시다. 고유 번호는 뭐 빼고? 도면 빼고. 도면 빼면 뭐가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이렇게. 소재는 뭐다? 전부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는 문자로 기록하는 공적 장부 몇 개?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이렇게. 대지권의 비율은 뭐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이렇게 이제 해놓고 보라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록하죠. 그죠? 등록하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천천히 저처럼 이렇게 반드시 적는 습관 들어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깔끔하다.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경계. 그러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맞고. 좌표는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럼 대장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맞고. 이 지문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등급. 기준 수확량의 등급은 토객에는 어디에만? 대장에만 사는 객이. 등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등록한다. 그럼 틀렸네. 정답 2번. 그럼 하면 이제 뒤에 거 읽어볼 필요도 없잖아.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자, 개별 공시지가 토토객에는 어디? 대장에만. 지금 토토객이라고 하는데 토토객이가 자꾸 뭐길래 자꾸 토토객이라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토토객이가 토토객 뭐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토지 이동사유, 토지 등급, 개별 공시지가 및 기준 1 정확하게. 그 다음 기준 수확량 등급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4번 지문은 좀 이따가 봐드릴게요. 4번 지문은 과거에 우리 사실관계의 기준은 대장, 권리관계의 기준은 뭐다? 등기부, 그 내용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잠시 후에 봐드리고요. 소재 지번은 전부 다 지목은 어디? 대장과 도면에만. 면적은 면적대장에만.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에 기록된 거다? 대장에 등록이 된 건데 얘네들은 등기부의 표제부 토지 표시 사항을 기록하는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즉 토지의 표시의 기준은 뭐가 기준? 대장. 권리관계 소유자에 관한 기준은 뭐다? 등기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봅니다.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접수일자는, 자, 등기부, 제가 요거는 그림을 그래서 할게요. 자, 등기부에 등기 뭐가 있을 거다? 접수일자가 기록되어 있겠죠? 돼 있겠지. 그럼 토지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 그럼 대장에는 소유자가 변경된 날이 등록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된 날, 등기부의 등기 뭐다? 접수일자 비교해보면 대장의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적어줘야 될 거잖아. 그럼 이건 뭐 보고 적어야 돼? 등기부를 기준해서 적어줘야 되겠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럼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뭘 기준으로? 등기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장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을 기록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항상 뭐가 기준이니까? 등기부가.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접수일자는 토지대장과 임야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을 뭐 하는 기준이 된다?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등기 접수일자가 잘 좀 느낌이 안 좋은데요. 이게 이상하게 여기서 하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또 등기법에 가서 말하면 이해 잘 하는데. 자, 우리 등기법을 한번 가봅시다. 등기법. 등기관이 등기를 뭐 했다면? 마쳤다면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접수한 때가 뭐다? 소유자가 뭐다? 바뀌는 날짜잖아 말이잖아요. 그럼 접수한 때가 언제다? 등기를 뭐 한다? 접수한 날짜에 소유자가 바뀐단 말이에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면 접수한 때부터 소유권의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등기 접수일자를 어디에? 대장의 소유자가 변경된 날을 정리하는 뭐다?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접수된 날이 4월 17일이라면 여기에 뭐다? 4월 17일 적겠죠. 그럼 4월 17일 날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됐습니다. 근데 이런 유형은 요즘은 안 나온다. 모의고사에서는 나온다. 자, 볼게요. 이런 거 딱 좋다고요. 문제 내기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는 뭐가 빛이 됩니까? 지적도 플러스 토지 대장이 함께 기록되겠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임야도 임야대장하고 빛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가 아니라 도면의 제명 끝에 뭐라고? 좌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등록 사항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는 지역의 뭐다? 지적도의 특성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결론은. 지적도에는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있음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1번, 2번 질문은 등록사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이게 뭐다? 소수점 첫째 자리. 이게 비치 되는 지역이니까 좌표로서 계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의 측정 방법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해야 되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하는 것은 아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소관층이 분할 등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것이 아니고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갖춰둔다고요.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좋다라는 거예요. 등록사항도 물어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특징도 물어보고 면적의 결정도 물어보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형. 됐습니다. 그 다음 이거 보지 말라고 했다. 건물의 명칭은 고려 아파트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맞아. 이렇게 고유번호는 뭐 빼고 도면 빼고 등록이 다 돼. 이거 도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맞아. 전유 부분은 1층 101호 대지권 등록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 몇 개?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줄여서 토임공대에만. 대지권 등록부 있네. 정답 몇 번? 5번. 지목은 어디? 대장과 도면에만. 이렇게. 지목은 어디? 대장과 도면에만. 이때 대장이라는 것은 토지 대장과 뭐다? 임야 대장을 말하는 것이지 공유제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포함시키는 거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런 유형이 기출문제에 가장 근접해 있는 유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을 때 항상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등록사항 먼저 보면서 하나씩 판단해야 돼요. 그럼 이거 판단하려면 나올 때마다 판단하려면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내가 모의고사 쳤을 때 과거에 친 모의고사 모으는 게 있다면 내가 등록사항을 정확하게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풀었는지, 아니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렸는지, 어떨 때는 다 틀렸는지. 거기서 가장 안 좋은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다 맞았는지 아니면 다 틀렸는지 등록사항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틀리고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알고 있죠. 이 정답을 알거든.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를 틀린 게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야. 시간 대비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거야. 다 틀렸으면 내가 아예 처음부터 틀리겠다 마음 먹고 양이 많으니까 나 안 할래. 그럼 다른 데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 다 틀려버리면 마음 편하게 3번 찍고 넘어갈란다. 근데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 틀릴 때는 그거는 뭐다? 한 듯 안 한 듯. 이게 공부에서 가장 최악의 방법이라는 거야. 하려면 뭐 한다? 다 하고 안 하려면 없애라는 거야. 그래서 킬러형 문항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그냥 제가 한번 아까 그랬잖아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은 종전 지분 중에서 뭐다? 본분으로 부여하고 경계에 걸치는 지분과 같은 지분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까지만 가져가지. 예외적으로 지분이 부족한 경우 그 예상 문제니까 한 번씩 보는 것이지. 그걸 가져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한 번은 툭 보고 가는 것이지. 안 나오니까. 공부를 그래요. 애매하게 하면 안 된다. 애매하게 하면. 근데 마음이 이러잖아요. 속으로는 내가 뭐 애매하게 하려고 해서 하나? 열심히 했는데 암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맞으니까 그렇지. 그런 마음이 또 생기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끈기를 가지고 그러면 될 때까지 끝까지 나는 100%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계속.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것만 해야 돼. 언제까지? 될 때까지. 등록사 나오는 순간 더 반가워. 지목 나오면 반가워. 축적 변경 나오면 반가워. 등록상 직권정 자, 직권정정 사유 몇 개? 자, 직권정정 사유. 자, 돌발 질문. 직권정정 사유가 몇 개일까? 9개. 그럼 9개가 뭐지? 6개가 다르게 잘못. 봐. 잘 안 되잖아. 왜 안 될까? 반드시 나오거든?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축적변경과 등록상정적은 2개 중에 2개가 다 나올 수도 있고 축적변경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2개 해놓으면 무조건 1개 하면 2개는 무조건 가져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 아직 안 돼 있잖아. 왜? 될 때까지 안 파서 그래. 다르게 잘못 6개 좋아. 그럼 그게 이제 들어가는 지문 제가 암기하라 했잖아. 주소 없이 막 암기해도 되거든. 토지등 정리, 결의서,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 등록사항이 지적 측량 성과와 면적 환산이 생각나는 대로 막 하면 돼. 그냥 막 하면 돼. 그냥. 그러고 나서 지적 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토지 합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이를 각하한 후 그 다음에 등록 전환에서 오차 허용 범위 초과 이렇게 딱 되어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니까. 비슷한 지문이 나와도 해결이 가능하다니까.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까지 해가지고 딱 하면 9개 딱 떨어진다고. 근데 그게 안 돼 있잖아. 안 돼 있잖아. 하나 더 물어볼까? 돌발 질문. 축적 변경 반드시 나온다 했거든? 축적 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뭔지 생각 한번 해봐봐. 안 떠오르잖아, 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정액 등 금액에 관한 사항.
지적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이게 딱 암기가 안 됐으니까 나오면 헷갈려서 못 푼다고. 그거라고, 그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그럼 어떻게 하자? 지금부터 마음을 바꾼다. 진짜다. 이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공부의 방향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망망대해 배가 떠나가고 가는데 이게 북쪽으로 가고인지 남쪽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내가 가야 될 것은 남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배는 타고 열심히 가고는 있지만 반대로 중국 쪽으로 가고 있으면 뒤로 빠꾸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잡아라고. 욕심내지 말고 나는 반드시 나오는 거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딱 그거만 하나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다른 과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른 과목도. 그럼 다른 과목은 알아서 하시고 제 과목만 지금 되니까 그러니까 난 알아서 하시고 면적은 어디? 면적 대장에만 적으라고 이렇게.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사항이 아니네. 그죠?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삼구 삼각점 구조물 구조물 이건 도면에만 등록사항 아니네. 토지동사유는 토토객에는 어디에만 사는 객이? 대장에만 사는 객이. 이거 등록상 아니네. 소유권의 지분은 공동소유, 공유지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대지권 등록부. 오케이, 땡큐. 4번 정답. 이렇게 가라고. 개별 공시지가는 뭐다? 토토객에는 어디에 사는 객이? 대장에만 사는 객이. 이렇게. 오케이, 끝. 했습니다. 8번. 또 가는 거야. 건물의 명칭, 무슨 아파트? 고려아파트, 건물 명칭은 고려아파트. 대지권의 비율은 어디? 대지권 등록부에만, 이렇게. 고유번호 나오면 못 빼고, 도면 빼고 등록이 다 돼요. 그럼 도면 아니잖아. 이건 등록한다. 지분은 뭐다? 공동소유, 공유전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공유전명부, 등록상, 다. 정답은 1번. 벌써 정해졌네. 소재 지분은 전부.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 임, 공, 대에만 맞고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또 맞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니까 토, 임, 공, 대에만 맞고 끝. 이렇게. 끝. 그 다음. 옳은 것은 앞에 거 보지 말고 지목 대장과 도면에, 이제 저는 그만 적을게. 대장과 도면에만. 오케이. 면적은 면적 대장에만. 옳은 것은 정답 1번 끝. 이렇게. 그럼 뒤에는 볼 필요도 없다. 근데 우리 연습이니까 계속 같이 하자.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삼구 삼각점 구조물 근데 지금 하고 있는데 도가 뭐지? 이러면 안 돼. 도면의 제명, 도면의 색인도,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삼구, 삼각점, 구조물,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구조물, 건축물의 위치, 현황까지가 삼구, 삼각점, 구조물, 이렇게. 소유권의 지분 나오면 무슨 소유? 공동소유. 공동소유의 포스가 느끼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줄여서 공대에만. 처음에 할 때는 공대에만 이렇게 하면 안 돼.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이게 익숙한 사람들은 어디다? 공대에만. 자꾸 순서 잡아서 나가야 돼. 토지동사유는 무슨 객이? 토토객이는 어디에 사는 객이? 대장에만 사는 객이. 이렇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은 당연히 맞고, 지목은 또 어디? 대장과 도면에만, 이렇게. 그 다음, 소유자가 변경된 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 몇 개? 4개. 토, 임, 공, 대에만 풀으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는 토토객에는 어디에 사는 객이? 대장에만 사는 객이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하지 공유지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개별 공시지가 등록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계속 판단해 나간다. 그 다음 계속 갑시다. 이제 웬만하면 될 때도 됐을 텐데 이거. 자 갑니다.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는 어디? 대지권 등록부에만. 근데 문제는 공통등록사이니까 얘는 틀렸네. 일단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 몇 개?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 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줄여서 토임공대에만 등록하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은 대장과 도면에만 이거니까 안 하겠네. 면적은 대장에만 안 하겠네. 이렇게. 틀렸네, 이거는. 고유번호는 뭐 빼고, 도면 빼고 나머지에 등록이 다 되니까 도면 아니잖아. 등록하네.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의 지분은 공동소유, 공유전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하네. 근데 여기에서 만일의 경우에 한두 개를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 모를 수 있으면 X와 O 있는 것만 이렇게 좀 조합을 해가지고도 실제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 개를 딱 걸린 데서 모른다 해서 너무, 어쩌지,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아는 데까지만 다 적어보란 말이야. 적어보면 답은 무조건 보이도록 해놔는다고. 출제인이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차라리 이런 문제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나오면 좀 고랍하죠. 그런데 이렇게 기억이 대부분 이렇게 내어주거든? 이렇게 내어준 건 한두 개를 몰라도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란 거예요. 니은, 리얼, 미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깔끔하게 다 가는 게 더 좋고. 또, 고유번호는 뭐 빼고 계속 가자. 뭐 빼고, 도면 빼고 나머지 등록 다 된다. 그러면 지적도나 이마도니까 고유번호는 여기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네. 지목은 대장과 도면에, 도면이잖아. 등록? 한해 끝. 2번 정답. 소유자의 성명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 몇 개? 4개. 계속 읽어야 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 명부, 대지권 등록부, 토임공대에만 지금 아니네. 이거. 면적은 면적대장에만 아니네. 소유권 지분은 공동소유 또 올려야 돼. 공유전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아니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축척 한번 보자, 축척. 1000, 2400, 6000, 2000, 4000? 그렇지. 기역, 디귿, 미음.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니은, 리얼. 오케이. 그 다음. 가자. 토지이동 자유는 토객에는 어디에 사는 객이? 대장에만 맞고, 면적은 어디? 면적 대장에만, 맞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삼각점, 구조물, 이렇게 맞고, 지분은 공동소유, 공유전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맞고, 토지 이동 자유는 토토객에는 대장에만 사는 객이, 대장이 뭐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이거 틀렸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그럼 몇 개 하긴 했지? 하나, 둘, 셋, 넷, 5. 기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기본적으로 5개를 절대 안 넘어간다. 근데 5개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 때? 소재 지번이 있을 때. 소재 지번은 사실 판단 기준이 아니잖아. 그럼 소재 지번 걸러놓고는 5개가 절대 안 넘어간다는 거야. 실제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맨날 보는 게 기출 문제니까. 맨날 보는 게. 그 다음 계속 지목은 대장과 도면에만, 면적은 면적대장에만, 이렇게. 지분은 공동소유, 공유지역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왜냐하면 지분 나왔을 때 제가 공동소유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가 지분 나왔을 때 공대, 이게 바로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분 나오면 그 연결고리가 뭐다? 공동소유가 딱 떠오르는 순간, 공유지역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가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삼구, 구조물, 삼각점, 구조물, 됐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 몇 개?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 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줄여서 토임공대에만.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면 연결고리가 뭐다?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 4개. 그게 연결고리라고. 자꾸 그 말을 집어넣어주는 이유가 그냥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변동되는 날은 토임공대에만 이렇게 하면 연결이 잘 안 돼.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과거 수업을 할 때 제가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잖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림으로 공시할 수가 없고 문자로 기록해 줘야 된다. 그래서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 몇 개? 4개. 그렇게 자꾸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거야. 예. 아니잖아. 예, 정답 4번 이렇게. 부호와 부호도는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이렇게 하는 거지. 전유 부분 나오면 1층 101호 아파트와 관련되는 거는 다 어디로? 대지권 등록부에만 이렇게 가는 거지 계속. 됐죠? 네, 자요. 네. 그다음 지적도면 옳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 부여정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 정답 1번. 이 지문도 필수 핵심 지문은 아닙니다. 아닌데 아래쪽 내용을 보고 1번 지문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근데 과거 이 지문이 기출지문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체크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적도면의 축척은 5종이 아니라 몇 종? 7종입니다. 일람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일람도는 등록사항 자체가 아닙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왼쪽 위에가 아니라 오른쪽 아래에 이 도면에서는 측량할 수 없음.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지적 도면은 지적소관청에 직인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도면에는 직인을 뭐한다? 날인하고 정보 처리 시스템 전산화된 부분에는 직인 날인 생략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적 도면에는 뭐한다? 직인을 뭐 해야 한다? 날인해야 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에는 날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산화된 것에 어떻게 날인을 합니까? 네,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자, 서술형 이런 지문. 자, 요 지문은 이제 마지막 지문이라서 실제로는 시험제 절대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오고 마지막 지문을 마무리 등록사항을 하나씩 뭐 한다. 저랑 한번 연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문을 제가 집어 넣은 거니까 이것도 이런 거 풀면서 아,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연습한다 생각해. 연습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는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씩. 고유번호부터 하는 겁니다. 고유번호는 뭐 빼고, 도면 빼고 등록이 다 된다.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에는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면적은 어디? 면적대장에만 지적도 임야 등록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변동원이 변동된 날은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 몇 개? 4개. 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줄여서 토임공대에만 여기 안 하죠. 그러니까 등록이 되지는 않으나까지는 맞고 일단 그다음에 색인도는 도면의 색인도, 도도 39 도면의 색인도니까 도면에는 등록하겠네요. 소재 등록하겠네요. 축척은 축지목은 대장과 도면에만 축척은 지목이 등록되는 장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축지목은 대장과 도면에만 등록합니다. 도각선 등록하고요. 도각선의 수치 하고요. 집어는 전부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경계 등록하고요. 지목은 대장과 도면에만 다만 지목을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부호로 표기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부호로. 그래서 틀렸고.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삼구, 삼각점, 구조, 물이니까 등록한다. 그래서 틀린 이유는 이 부분에서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한번 지문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호와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지 부호가 지적도에 등록된다 해서는 안 돼요. 지적도에는 지목이 등록된다고요. 지목이. 자, 이 지적도다. 그럼 17, 0 이렇게 돼 있어. 0. 그럼 이거는 뭐다? 지목이라고. 지목이 등록되었다고 봐야 되지 부호를 등록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다만 지목을 표기를 할 때 정식 명칭의 몇 번째 글자? 첫 글자를 써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이 뭐예요? 그렇지, 공원이라고요. 공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목이 등록되었다라고 해야지 부호가 등록되었다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공원이라는 게 정식 명칭이고 첫 글자 이게 뭐다? 공이 부호로 표기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정식 명칭의 첫 글자를 표기하여 지적도에 지목을 등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부호를 등록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요. 뭘 전달하는지 아시겠나요? 부호와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것이지 부호가 지적도에 등록된다 해서는 안 된다고. 부호가 지적도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에는 지목이 등록되는데 지목을 등록할 때 정식 명칭의 몇 번째 글자? 첫 글자인 부호로 표기하여 지목을 등록한다.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는 지역에서 지적되는 도면의 제면 끝에 뭐라고? 좌표. 도각선의 수치는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실제 위치를 특정하고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실제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요 지문은 과거에는요. 모의고사용으로 자주 하는데 요즘 이 지문은 특별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에 현행법상 지적도에 사용되는 축척은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3000, 6000 몇 가지로 7가지로 정리한다. 그래서 4번 이 지문만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각선의 수치는 삼구할 때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조금만 부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이게 지금 제가 긁고 있는 게 도면의 외곽 테두리선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도각선. 도각선. 그러면 도각선 오른쪽 상단 가장자리와 우측 하단 가장자리에 도각선의 수치값이 기록된다고요. 그러면 실제 대한민국의 가상의 원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점이 있으면 이걸 종선이라고 합니다. 종선. 이걸 뭐다? 종선. 이걸 뭐다? 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상의 종선들이 막 지나가겠죠. 그죠? 근데 이 종선, 이 종선이 지나가는 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딱 재보니까 이 종선이 지나가는 값이 11만 4천 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다? 가상의 원점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종선이 막 지나갈 건데 이 도면의 종선이 이 원점에서 11만 4천 미터 거리값에 이 종선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또 종선이 또 지나가겠죠. 이렇게 막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11만 4천 만약에 900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종선이 지나가는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11만 4,900m에서 이 종선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종선만 있는 게 아니라 뭐다? 횡선도 있겠죠. 횡선. 그럼 여기에서 가상의 원점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다. 자, 이 횡선이 지나가는 위치. 이 횡선이 지나가는 위치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횡선이 계속 지나가겠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을 재어보니까 11만 3,700이더라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또 횡선이 막 지나가겠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횡선이 지나가는 거리를 재어보니까 11만 4,200이더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11만 4,200m 거리값에서 이 횡선이 지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종선이 지나가는 값이 이 선이 11만 4,900이고 이게 뭐다? 11만 4천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이 몇 메다다? 900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나요? 그 다음 이 상단선에서 하단선까지가 여기가 11만 4,200m 거리에 있고 아래가 11만 3천 왜 이렇게 계산을 복잡하게 해놨지 내가? 이렇게 있으면 뭐 500 그러면 이까지의 거리값은 뭐다? 약 500m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면은 실제로는 가로는 900m가 세로는 500m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의 전체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500m 곱하기 900m 하면 이 토지가 안고 있는 실제 토지의 면적값을 산출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수치값을 도각선에 뭐라고 한다? 수치라고 하는데 도각선의 수치는 이 도면의 실제 면적값을 뭐한다? 산출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보면 도각선 수치는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실제 위치를 특정하고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실제 면적을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이거라고요. 과거에는 나왔지만 요즘은 거의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까지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도각선과 도각선의 수치는 도면의 뭐다? 고유 등록사항 이 닥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17번. 자,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잠시만 볼게요. 지적도가 도면의 제명, 도면의 이름이라고요. 지적도, 도면의 제명. 그러면 도면을 보면 지적도 아니면 뭐다? 임야도 이렇게 뭐 적혀져 있겠지. 근데 옆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다? 좌표라고 적혀 있네.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몰라도 이 지역은 뭐가 비치되는 지역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도면 가지고는 이제 측정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지만은 실제로는 뭐다?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적혀져 있단 말이야. 실제로는. 됐나요? 그럼 도면의 제면 끝에 뭐다? 좌표.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마지막 하나가 뭐야?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거든. 이게 그거라고. 11.35, 12.51 이게 뭐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실제 거리값이 12m 51cm라는 말이야. 근데 12m 51cm를 도면상에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좌표와 좌표값의 계산값이 얼마다? 12.51cm라는 말이다란 말이에요. 이게. 됐나요? 이게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일반적인 지역의 지적도에는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고.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뭐다? 도면의 색인도라고. 도면의 색인도는 도면의 8번 이게 도면 번호야. 그럼 도면의 색인도를 두는 이유는 상하 좌우 연접 토지의 인접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도면의 위에 걸 보고 싶다. 몇 번 도면? 2번 도면. 이 도면 아래 거 보고 싶다. 13번 도면. 우측 거 보고 좌측 거 보고 싶다. 7번 도면. 우측 거 보고 싶다. 9번 도면.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게 도면의 색인도라고. 됐죠? 그럼 이게 뭐라고? 금방 이게 도각선이라고. 도각선. 여기에 일정한 수치가 있다고 금방 봤듯이 이걸 도각선의 수치라고 한다고. 그러면 도가 뭔지 도면의 제명, 도면의 색인도,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가 도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삼각점점 구조물 하면 끝난다고 이렇게. 자 이제 가봅니다. 73의 2. 자 이게 예. 면적 측정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해야 한다. 맞습니까? 맞나요? 왜? 이 도면 갖고는 측량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안 넣어놓은 거야. 여기다가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하면, 눈치를 채니까. 그럼 여기서 측량해서 안 되고, 이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이니까 뭐다? 좌표 면적 계산법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12.51은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의 거리를 나타낸다. 73의 2에 대한 경계보건 측량. 이 토지의 경계보건 측량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에 의해야 한다.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이니까 훨씬 더 정밀하잖아. 좌표를 가지고 복원해야지 도면을 가지고 복원해서는 안 된다고. 왜? 이 도면 갖고는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토지의 면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든다. 면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은 어디에? 대장에만. 이때 하나 조금 더 나아간다면 대장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임야대장하고 함께 비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확하게 뭐다?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것도 조심. 지목은 주가 뭐예요? 주 하니까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란다. 주차장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주유소 용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뭐해라. 저거
놓고 해라고. 주 하면 자꾸 우리가 주차장이 떠오르지 주유소용지가 떠오르지 않거든. 공 하면 자꾸 공장용지가 떠올라. 공장용지가 공원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호는 반드시 적어놓고 하는 거고. 주는 뭐다? 주유소용지. 됐습니다. 틀린 것은 몇 번? 4번 이렇게. 자, 이제 편하게 갑시다.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 삼구, 삼각점, 구조, 고유번호는 뭐 빼고, 도면 빼고, 정답 2번, 이렇게. 집중 하나 안 하나 본 거예요. 집중 하나 안 하나 본 거예요. 1번. 소유자의 성명은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 몇 개? 4개, 토임, 공대에만. 틀렸고. 도면의 일람도는 등록사항이 아니고요. 면적은 면적대장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19번. 소재 지번은 전부. 지목은 대장과 도면에만. 경계점 등록사항은 아니네요. 면적은 면적대장에만. 아니네요. 정답이 2번.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부호 및 부호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장번호 뭐 빼고 도면 빼고 나머지에 경계점 도면 아니니까 등록한다. 그럼 다 등록되겠네. 얘네들은. 됐습니다. 이런 유형 문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유형. 자, 갑시다. 고유번호 계속 갑니다. 뭐 빼고, 도면 빼고 등록이 다 됩니다.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 되겠네요. 옳은 것은, 끝.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연습할까요? 일람도 등록사항 아니에요. 도면의 색인도. 어디? 도면에만. 그 다음에 면적은 면적대장에만.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이렇게. 그래. 됐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비치되는 지역에 지적지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뭐다? 거리. 정답 5번. 끝.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딱 1시잖아. 뭐부터 해야 된다?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한다면, 1시간 공부한다면, 지목하고 등록상 공부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얘는 이제 오늘 이후부터 지목과 등록상 나오면 나는 무조건 100% 다 맞출 자신이 있다 할 때까지 그걸 보여야 되는 거야. 그분 그거 조금 했다고 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지목하고 등록상은 옆에 동료가 어느 순간 갑자기 와가지고, 언니, 도도도도 상구가 뭐야?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도각선의 수치, 삼각점의 지적 기준점의 위치, 구조물, 건축물 위치 현황. 너 아직 안 했어, 그거? 이런 식으로. 언니, 토토계획이 뭐야? 그 대장에만 사는 계획이잖아. 토지 등급, 토지 동사유, 개별 공시 직감이 기준일, 기준 수확량이 등급, 끝, 이렇게. 언니,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의 지족지의 특징 알아?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렇게. 언니, 소유자의 가능성 어디 등록되는 거야? 그거 소유자의 성명, 주소, 변동원이 변동된 날은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 4개, 토임, 공대에만 기록해.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소유자별 지분이 나오면 지분은 공동소유니까 토임, 공대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소유자별 지분은 공동소유니까 공유제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거기만 등록이 돼. 이렇게까지 저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계속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계속 반복해라고. 지목도 마찬가지다. 옆에 동료가 와가지고, 언니, 일단 기본적인 것만 물어볼게. 임야, 유원지, 잡중지의 용도 다 말해봐. 잠시만 있어봐. 하면서, 임야,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탄, 섭지, 황무지야. 그 다음에, 언니, 유원지 이야기해봐. 유원지는 일단 좀 비교하는 게 필요해.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뭐다?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뭐다? 유원지. 경마장은 유원지. 승마장, 경륜장은 뭐다? 체육용지. 수영장은 어린이 물놀이터니까 유원지. 물자 빼면 어린이 놀이터. 배 타고 낚시하고 야영한다.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까지가 뭐다? 유원지야. 이렇게. 그럼 잡종지는 일단은 두서 없이 할 건데 너가 이제 체크 좀 해봐 하면서 쫙 깔아줘.
이렇게 자신 있게 다 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만 계속 반복해라. 마찬가지 또 등록사항도 마찬가지. 옆에 사람이 물어봤을 때 줄줄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될 때까지 그 두 개만 해라고. 제발 딴 거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하세요. 딴 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뭐 한다. 자꾸 입에서 돌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두 개만 집중적으로 한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